안녕하세요. 설비 기술 직무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사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직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진짜였던 내용이 있고, 사실은 가짜였던 내용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설비 기술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사실 많이 걱정도 하시고 신경도 쓰는 요 업무입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메인 업무입니다. 이러라고 여러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설비 유지, 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분들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뭐 매일 가서 뭐 저는 이제 포병을 나왔는데 매일 이제 뭐 포를 닦거나 뭐 점검을 하고 하는 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던 그 포는 정지된 상태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생산 라인에 있는 설비는 숨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계속 24시간 절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문제만 없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무가 필요한 게 바로 요 시프트 근무입니다. 보통 3교대라고 하는 근무를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보통 아침 6시부터 14시, 그 다음에 14시부터 22시, 그 다음에 22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근무가 사실은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근무를 많이 도세요. 근데 사실 몸이 조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이 그냥 이거에 계속 파묻히면요, 사실 건강도 조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이 다음 근무자한테 넘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간사한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반도체 라인에 있는 설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비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설비가 멈췄어요. 왜? 왜 멈췄을까? 불량으로 멈췄어요? 아니면 설비가 동작을 막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멈췄어요? 혹은 반도체 라인에 있는 설비는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온도나 습도, 농도,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25도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28도가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조건으로 설비를 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설비를 강제로 멈추게 하는 인터락이라고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락 범위를 벗어났다. 여기서 사용하다 갑자기 벗어났다. 그러면 설비는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설비가 다운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됐으니까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이력 조회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폼 노트라고 하는 저희가 이 다음 근무자한테 설명을 혹은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기록을 합니다. 말 그대로 노트에다 기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에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남기게 되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지잖아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요. 그래서 과거 이력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거의 사실은 정말 특이한 거 아니면 약 80% 이상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요. 나한테 전혀 이런 적이 없었다. 전혀 새롭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자면은 문제가 돼서 과거 이력을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어. 뭐 어떻게? 이건 무조건 A라는 부품을 교체하면 되네? 라고 하면요. 교체하면 됩니다. 네. 저는 단언합니다. 교체하는 거, 이런 거는요. 너무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물론 뭐 큰 부품이 있고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품도 있고 뭐 부품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아요. 참고하시자면은 반도체 설비 하나에 부품이 10,00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10,000개 이상 부품을 전부 다 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주 문제가 되는 부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품과 항상 움직임을 갖고 있는 부품과의 내구성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움직여줘야 되는 부품들이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 이력 조회에서 부품을 교체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이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을 혹은 석사 과정에,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얘입니다. 원인이 몰라요. 이게 왜 문제인지 몰라요. 특히 앞에서 말한 이 불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더더욱 모릅니다. 설비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원인을 몰라.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뒤에서 후 공정에서 우리 공정이 문제다라고 피드백이 옵니다. 그러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과거에 해봤던 적이 없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 네, 이런 것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고학력에 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는 설비 크기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꾸로. 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점점 세밀화되고 작아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품을 만든 메이커조차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 메이커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실 저희입니다. 왜? 저희는 24시간 보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메이커조차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을 해보고자 이런 식으로 고학력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유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A, B, C, D라는 부품이 있다고 했을 때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관련된 게 4가지 부품이라고 했을 때 이 부품을 하나씩 교체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시간적인 소비가 크죠. 그리고 하나 교체하는데 만약에 한 5시간 걸리면 8시간 근무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 교체하면은 그 다음 시프트까지 가면은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한 어떤 원리라던가 이 부품이 어떤 동작을 한다던가 하는 걸로 추려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2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발 테스트. 말 그대로 그런 문제 상황을 만들었을 때 혹은 이것만 제외했을 때 발생을 하냐 혹은 발생을 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것을 유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보자면요. 설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원인과 분석 및 대응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설비가 조치돼서 백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백업이라는 거에 약간 회사 안에서 쓰는 약간 약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